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이번 학기 코칭을 담당하게 된 이한일 교수입니다. 이 코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을 하나의 사업화 지배학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똑같이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8주 16조에 강의 보고 16주에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조별 발표를 통해서 그 성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 타당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입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을 1주차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슬픔과 비상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시고 사회 최일선에서 우리나라를 빨리 경제적 경영적인 부흥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지금 동영상의 뒷부분에 화면을 비치면서 해야 됩니다만 여건상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 파일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시간은 25에서 27분 사이로 일단은 한 주차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원래 수업이 최소 45분 정도에 소요됩니다만 근본 동영상을 통해서는 가능한 임팩트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났을 때는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계획서는 특히 저는 LG 생활건강, LG그룹의 모회사인 생활건강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많은 신사업 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어느 누구 멘토보다도 열심히 또 제대로 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사업계획서입니다. 1주차 여러분들 제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미리 준비하시고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개요로서 사업계획서의 이해입니다. 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요령에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5가지 법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서의 법칙, 서식의 법칙, 차별성의 법칙, 나침반의 법칙, 그리고 이유 상존의 법칙, 이 5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주의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나열하지 말고 어필하라. 다음에 심사위원 공모 담당자를 감동시켜라.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고 심사원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 소개입니다만 강사 소개는 여러분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좀 기업은 뭐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결국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최고 또는 최적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들입니다만 자, 기업은 뭐다? 기업은 돈 놓고 돈 먹는 경제와 경영의 주체이다. 부분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끝으로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회사, 여러분이 종사하시는 회사,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든 아니면 어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경영과 경제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 사업계획서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특정 사업 및 용도에 적합한 기본사항을 반영해서 나 아닌 남을 설득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동조와 사업을 번영해 나가는, 즉 지속 가능 경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서가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서가 있습니다만은 자,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공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느냐, 또는 시설 사업 위탁 공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느냐, 허가, 인용, 또 인증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영업 제안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 그 단독으로 어려울 때는 협업을 또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흔히들 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안서, 아니면은 이런 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하는 공모에 대한 제안서, 그리고 또 누가 그 기업 후원들이 또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후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후원 지원서, 요청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뿐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또 하고자 하는 그 모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펀딩의 개념이죠. 그런 부분들. 펀딩 아니어도 좋습니다. 펀딩은 하나의 투자자로 영입하지만은 또 하나의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요청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9가지 형태의 제안서, 사업계획서의 개념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마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그런 대상과 용도에 따라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는 어떤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자 구성용으로 자신의 노하우 및 수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창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한테 유리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어떠한 수익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이러한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어떠한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고, 특히 그 투자자보다는 그 소비자, 우리 사업을 성과물을 사가거나 매입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을 받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노하우를 제공해 줄 것이냐는 부분이죠. 그죠? 다음은 두 번째, 내부 관계자 커뮤니케이션용으로, 자, 이러한 계획서들은 사업의 주체 부분에 사업은 혼자의 개인이나 아니면 단독 조직으로서 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동기라든지 목적을 분명히 그 사람들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순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함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허가 및 인증 활동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든지 기준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경쟁 우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금 받는 용으로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호응하고 어떠한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어떤 가치와 어떤 명분으로서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또는 우리의 그 활동이, 우리의 사업의 노하우와 또 우리의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적합성을 가지느냐는 부분,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또는 공모하는 데서 어떤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러한 부분에 또 어떤 모델이 어떠한 형태로 또 반영되냐도 얘기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전 상금 획득력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계획서의 본질이라 보다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성과물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은 기업이나 특히 정부기관에서 이런 공모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트렌드라든지 아이템, 명분, 차별점 또는 가능성, 사용처 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제안하고 설득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벤더 협력사 확보용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자금을 얻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떠한 시장성을 갖고 어떤 성장을 가졌으며 우리 조직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어떠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사업계획서 안에 다 집어넣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제출령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자, 우리 사업계획서는 우리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리 고객은 내부 고객도 외부 고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대한 부분을 남들한테 이해시키고 인지시키고 또는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객 제출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8가지의 대상과 용도에 대한 부분을 핵심 포인트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여러분 강의록에 정리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가닥을 잡고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내부용이며 제출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보려고 만드는 문서인 동시에 어떻게 남이 보라고 만드는 문서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서는 뭐냐? 어쨌든 심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든 우리 사업에 대한 참여를 하든 아니면은 우리 사업을 도와주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를 뽑고 우리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통과시켜주기 위한 만드는 기획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한목적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켜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문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뭐다? 내부용이며 제출용이다. 따라서 나 보려고 하는 문서이면서 남이 보라고 하는 문서와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담긴 문서이며 또는 통과 뽑히려고 하는 문서이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서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문서의 법칙입니다. 모든 계획서는 문서입니다. 보기 편하고 핵심을 명쾌하게 전달하면서 성실함과 진정성을 담은 문서 작성법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그 대학원생들은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이걸 한번 뒤집어서 한번 정리해보고 모든 걸 자기의 것으로 다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 학기 마지막에 다시 하나의 컴피티션이 되겠습니다만은 서로들 자기 지식과 의견과 자기 하고자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겨루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기도 어필시키면서 남의 지식도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자, 모든 계획서는 문서입니다. 자, 우리가 남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디 제출할 때에 필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문서에 담겨져 있어 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소주직 생활할 때 그 문서는 형식적으로 있을 수 있고 대담한 CEO들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자들은 문서를 보지 않고 제목하고 그 사람 보고자의 내용만 듣고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특외의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문서가 사업계획서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는 성실함과 진정성을 담아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냐는 부분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서에 표기된 기법들이나 아니면은 말로서 다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다시 또 뒤에서 다시 한두 가지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는 특히 사업계획서는 개조식 서술, 즉 다시 말하면 글을 쓸 때에 앞에 번호를 붙여서 짧게 끊어서 주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놔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LG생활건강 근무하면서 21년을 근무하면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저희가 모를 때는 다 이 나열식으로 했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보고서 이해를 하는 쪽이었습니다만은 이에 그 서양의 맥킨저 등 해외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문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그 의사결정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그 정부의 또는 행정기관에 또는 큰 기관에서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개조식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이미 정착이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례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만 뭐 사례가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위기는 이미 루이 14세 시절부터 쭉해서 나열식으로 한 7줄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같은 7줄 또는 4줄 5줄입니다만은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요 왼쪽에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정리해 놓습니다. 이게 뭐죠? 개조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은 특히 오른쪽에 보면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어의 형식이나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왼쪽은 옛날 방식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방식입니다만 이렇게 해야만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워낙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포토샵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윈도우 스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서식의 법칙입니다. 서식의 법칙은 특정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서식이 존재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공모 때에 서식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하세요라는 부분은 대부분 간단한 소개서 정도이고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려면 똑같은 서식의 내용을 달리해서 심사하는 수밖에 없고요. 서식이 달라져 버리면 심사하기도 어렵고 내용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그 주관하는 기관에서 서식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 전에 서식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식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낼 것인가를 분명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차별성의 법칙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살피는 게 뭐냐면 시간을 보고자 합니다. 이게 그 주차별로 25분 이상을 지금 녹화를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차별성의 법칙입니다. 성공을 위해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문서로 표현하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경쟁에서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차별성입니다. 자, 똑같은 주제 가지고 다른 팀에서 또는 다른 회사에서 다른 기관에서 제출하는 문서들이 똑같을 수가 없죠. 뭔가 그 수행하는 기관 아니면은 수혜받는 기관에서 다른 점이 있어야 자기들도 채택을 하게 될 거고 또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또 돈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나침반의 법칙입니다. 계획서안의 모든 컨텐츠는 목표에 정확히 다가가는 쪽으로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의 수행을 통해서 뭘 어떻게 기여되고 달성이 될 것이냐를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하나의 극점이 나침판의 북극을 또는 남극을 침으로써 이렇게 놔듯이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모든 게 포커싱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는 부분. 그래서 하나하나 밑에부터 퍼즐을 이렇게 이어나가듯 나가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이유상존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각각의 장표, 내용, 단어, 그림, 그래프, 쉼표 등은 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네모 또는 세모, 동그라미, 그래서 화살표, 그리고 추약된 부분, 그리고 하나의 다킹, 그리고 강조하기 위한 그 느낌표, 쉼표 등을 넣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이 그림이,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정확히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열하지 말고 어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해당 공모사항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라.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공모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제안서 쓸 때는 자, 그 공모하는 기관에서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은 자기 실력이 노출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에 너무 많은 가식이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스킬을 좀 넣어버리면은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오히려 더 점수를 더 마이너스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하는 사람, 원하는 기간, 원하는 그 목적에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원하는 특징을 이해하고 정확히 표현이 가능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가끔은 샘플을 전수조사하거나 아니면 표면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표면수가 많지 않을 때는 전수조사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수조사는 거의 불가능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조사, 샘플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계획서를 쓸 때 여러분들은 하나의 그 교과 과정에서 그냥 작성합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사업계획서 쓸 때 정확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뭐 10억, 20억 또는 100억, 10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시장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다 능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집중을 하고 하나의 결과물을 정확히 내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도 또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은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해석력을 또 가져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결과물이 100% 우리 것으로 된다? 아닙니다. 참조용입니다. 자, 결과가 하세요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성과, 우리의 사업의 그 추진 성과와 결부됩니다만은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시장 조사는 뭐야? 하나의 참조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뒷장은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심사위원 공모 담당자가 우리를 뽑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25,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20가지 뽑아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있는 걸 5가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어필시킬 수 있는 3가지에서 20대 5대 3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하는 과정에서는 20가지 그리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5가지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3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뽑아줘야 될 이유를 남한테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설득을 당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셉에 입각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솔루션 부분의 심사 특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 파일에 보면 교환해 보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는 사회적 기업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공모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익성, 시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소셜 미션의 달성, 사회적 이익의 달성에 대한 부분.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는 부분도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주어야 됩니다. 이게 뭐 사회적 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일반 협동조합이든 상관없이 자 기관에 또는 그 하나의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확한
정확한 컨셉에 입각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파급력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들을 감동을 시킬 것이냐. 이런 감동은 심사위원들이 뭐 그냥 놀라거나 아니면 뭐 감동 감화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차별화된 부분을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저 회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회사구나 하는 부분을 인지될 수 있게끔 여러분을 뽑아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그 수학계획 쓸 때 5년 정도를 많이 작성했습니다만 어느새 2, 3년을 바뀌었다가 다시 요즘은 5년, 10년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 지속 가능 경영이 되는 사업이냐는 부분을 따지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요즘은 10년,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그런 사업계획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보시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23페이지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의 영역입니다. 회사의 영역이죠. 회사의 영역인데, 자, 저도 예전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만, 자,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 2014년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14년도에는 뭘 했고, 14년도에 뭘 했고, 15년도 뭘 했고, 16년도 뭘 했고, 쭉 나열 시기입니다. 근데 심사원 입장에서 자, 자기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연도별로 어떤 활동했는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 장표를 보고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 그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특히 머리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가지 형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뭘 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서는 심사원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골라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작성한 걸 보면은 연도별로 위에 목표하는 바,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한 활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몇 년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했다는 부분에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 하나의 단순히 회사의 연역입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목표 지향적인 연역으로 바꾸고 그런 연도별로 목표 지향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CGV도 있고 롯데시네마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고객들이 와서 영화를 보기 전에 간식을 먹든지 아니면 편히 쉬게끔 하고 띵동 띵동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면은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많은 기업들이 고객들을 지루하지 않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나가는 식당들 혹시 가보셨겠지만은 대기하는 손님들한테 어떤 데는 그냥 대기만 할 수 있게끔 하지만은 어떤 데는 조그만 간식도 이렇게 배포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간식 먹다가 주식 못 먹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미리 맛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식욕을 당기게끔 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요즘 CGV도 예전에는 안락식 대기실에서 요즘은 미술관, 전시 등등에서 계속해서 지루하지 않게끔 그리고 영화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에 가서 미술 감상도 하고 이런 신제품 전시회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특히 여러분들이 간식도 영화관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서 보면서 소비도 촉진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줍니다. 따라서 요즘에 특히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많은 변화를 통해서 고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자기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족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가 이런 사업의 차별화를 좀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주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주차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란 또 사업계획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빠른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로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